첫 번째 파트의 첫 번째 장의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클립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헬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그 프로젝트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공간에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거, 야, 그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작업 공간 처음에 이클립스 시작할 때 지정을 하면 거기에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하는 소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거기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결국엔 프로젝트 여러 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PC를 옮겼어요. 이 PC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른 PC에서 다시 작업을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거를 옮겨야 되는데 이클립스는 파일이 있다고 그냥 그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화면에다가. 그래서 임포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그쪽에서 열어볼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임포트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한번 가서 보면 자, 여기에 저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를 워크스페이스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 헬로우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있죠. 그럼 이 폴더를 그대로 압축을 하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hello.zip으로 압축하기, 뭐 RGB든 뭐 압축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그대로 압축이 됩니다. 그쵸? 그대로 압축이 되고요. 이렇게 압축을 하면 zip 파일, zip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압축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PC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걸 받아서 압축을 풀어둡니다. 이 워크스페이스가 아닌 다운로드 폴더나 이런 데 받아서 그대로 압축을 푸시면 되고요. 압축을 푸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압축을 푸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로 가겠죠? 이클립스로 가서 왼쪽에 파일 보시면 파일 임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임포트 가져오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포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임포트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general이라고 하는 거 폴더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existing projects into workspac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압축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읽어올 수도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압축을 푸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Existing Project in Workspace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xt를 누르면 이게 Browse라고 해서 여러분이 압축을 푼 폴더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hello.zip을 푼 다운로드 폴더에 hello.zip이라고 하는 걸 다운로드 받고 그걸 풀었다라고 하면 그 압축을 풀어놓은 폴더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폴더를 지정해서 여기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Next를 누른 다음에 Finish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옵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Copy Project into Workspac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다른 폴더에 압축을 풀어놓은 거를 그대로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복사해서 가져오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가 보이게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압축 파일을 워크스페이스 폴더에 그대로 풀어놨다라고 하면 이걸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폴더에 풀고 체크하시고 Next Finish를 하시면 왼쪽에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소위 가져오기라고 하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안에 뭐가 만들어져 있는지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자,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헬로 또는 헬로 월드 만든 거를 이렇게 폴더를 보시면 여기에 소스라고 하는 폴더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만들어 놓은 데 가볼까요? 자, 헬로 안에 가보면 소스라고 하는 폴더 있고 src가 되겠죠? 그 안에 com example hello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열어보면 main activity.java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탭이 하나 생기고 자, 요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소스라고 해요. .java라고 하는 파일이죠. main activity .java라고 해서 파일의 확장자가 java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소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 안에 코드, 자, 지금 이 코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거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우리가 차례차례 설명을 할 텐데 그때 하나씩 이해를 해 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이게
코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구나. 자, 우리가 이걸 코드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코드라고 하는 거를 보면 글자 크기가 제가 지금 본 거하고 좀 다르게 작게 보일 겁니다. 크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여기 윈도우라고 하는 거에 preferences를 가보시면 돼요. 자,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이클립스에 윈도우에 자, preferences 가보시면 자, 여기 왼쪽에 general이 있습니다. 그죠? general에 appearance 여기 있죠? 자, 여기에 다시 폴더를 클릭해서 colors and font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이직이라고 하는 폴더 있죠? 자, 이거 체크하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텍스트 폰트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이걸 체크하고 에디트 오른쪽에 있는 에디트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폰트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크게 늘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14 정도 크기를 하고 확인 누르고 이쪽으로 와서 OK 또는 어플라이 누르고 OK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하는 거. 자, 이거 같이 한번 본 거고요. 자, 이것도 처음에 자주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자, 소위 코드라고 하는 걸 본 겁니다. 점 자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코드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코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앱이라고 하는 거. 이 앱이라고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컴퓨터의 소위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계입니다. 그죠? 기계예요. 그래서 CPU, 소위 여기에 머리, 뇌 역할을 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CPU가 있고 거기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잠깐 저장해두는 메모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동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 컴퓨터가 어떻게 작업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려면 뭔가 걔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화면에 글자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때 필요한 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컴퓨터에다가 어떤 일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가 그대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얘한테 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했는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 제가 지금 얘기한 거죠. 안녕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기계가 알아듣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기계어, 머신 코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요. 안드로이드나 이런 스마트폰에서 보면 말로 하면 말을 알아듣던데요. 그걸 이제 음성 인식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우리가 말을 한 거를 다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또 해석하는 중간 과정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계어라고 하는 게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계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냐? 거꾸로 기계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계가 어떤 일을 해라라고 알려주지만 실제 사람은 거꾸로 기계어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해석을 하면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계가 잘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는 사람이 배우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죠. 언어? 언어가 뭐예요? 우리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게 언어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컴퓨터를 위해서 뭔가를 알아먹을 수 있게 만든 언어, 이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언어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그거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언어로 만들어진 소위 코드, 아까 점 자바 같이 그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런 이상하게 생긴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를 소스라고 부릅니다. 뭐의 출발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소스라고 하는 게 출발점이 돼서 소위 이거를 컴파일 또는 빌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게 자바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해석을 하면 기계어라고 하는 걸로 변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돼서 실행을 하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전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걸 들으면, 소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 단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과정 정도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거는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상머신, 버추얼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자 소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빌드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만든 다음에 컴퓨터한테 일을 시켰는데, 자 그게 소스라고 하는 게 소위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 기계어, 머신 코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 때 기계마다 다 똑같이 전부 다 이해하냐? 조금 달라요. 우리가 소위 자주 쓰는 이 PC의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죠? 그 운영체제가 이해하는 방식과 리눅스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겠죠? 리눅스라고 하는 거, 맥OS, 맥킨토시 요즘 얘기하죠? 애플에서 나오는. 그게 이해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결국엔 우리가 말을 할 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죠? 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해하는 말이 다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계도 윈도우냐 뭐냐에 따라서 운영체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어라고 하는 걸 만들 때도 기계어가 다 틀려요. 그거를 매번 그 기계에 맞게 맞춰주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주로 운영체제에 맞게 맞춰주는 과정이죠. 이거를 우리가 언어를 통역을 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어가 있을 때 이걸 영어로 만들건 영어로 통역하거나 일본어로 통역하거나 중국어로 통역하는 걸 한 사람이 해주면 훨씬 효율적인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OS별로 다른 기계어로 만들어줘야 되더라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머신이 각각의 OS별로 맞춰주고요. 한번 소스를 만들면 가상머신 위에서 프로그램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가상머신이 알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 게 자바라고 하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건 자바를 쓴대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소위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언어를 쓰는데 걔가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 보면 안드로이드는 밑에 리눅스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자바라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지금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한 건데, 저 가상머신을 쓰기 때문에 가지는 단점들이 있어요. 가상머신을 쓰니까 아이고 얘는 느리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파트 1에서 첫째 마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느리다라고 하는 단점이 가상머신에 생긴다. 근데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건 이래서 필요하구나. 아, 자바는 가상머신이 가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런 장점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도 그래서 좀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가상머신을 쓰면서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표준 자바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가상머신이 좀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표준 자바라고 하는 것과 안드로이드 자바를 분리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가장 기본적인 얘기 해봤습니다. 소스가 뭔지, 프로그램이 뭔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 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